네, 안녕하세요. 오늘 굿 인터넷 클럽 진행을 맡은 숭실대 김용입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또 한 번 인터넷 클럽, 굿 인터넷 클럽에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앱 결제 강제, 즉 구글이 앱을 자사의 플랫폼 안에서만 결제를 하게끔 하는 정책에 대해 전문가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한 소비자분들과도 밀접한 이야기니까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참여하신 전문가분들 자기소개 드리겠습니다. 근데 전에 그 서강범 회장님께서 오늘 교통체증과 좀 날씨로 인해서 다소 늦는 점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종채 변호사님부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법무법인 정박의 정종채 변호사입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조영기입니다. 네, 먼저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논의를 좀 시작해 볼 텐데요.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에 에픽게임즈가 구글하고 애플의 반독점 위반 혐의로 이제 법원에 제소를 했고요. 또 미 하원은 구글, 애플 등의 독과점이며 불공정 행위를 통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애리조나주를 비롯해서 각종 주 의회에서도 이제 그런 금지 법안들을 냈다가 폐기가 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 그럼 이 두 가지 사례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추가로 인앱 결제 강제와 관련된 다른 글로벌 사례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인앱 결제 강제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이제 구글이 게임뿐이 아니라 나머지 콘텐츠에 대해서도 과금하겠다라고 밝힌 이후에 후폭풍을 크게 맞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은 그 전부터 애플은 모든 콘텐츠에 대해 가지고 과금을 했고 구글은 게임에 대해서는 과금을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다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문제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 그들이 그 앱이라고 모바일 생태계, 앱 생태계를 만든 점은 네, 충분히 기여할 만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상 독점자로 독점 이윤을 추구하고 또 오히려 생태계에 안 좋은 방향으로 독점력을 활용하는 점들이 보이니까 지금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에픽게임즈가 애플을 상대로 인앱 결제 강제 수수료가 너무 과도하고 이걸 강제하는 게 끼워 팔기라는 이유로 미국에서 제소를 했고요. 얼마 전에는 EU 경쟁 당국이 EU 집행위원회가 또 애플을 조사를 하고 스포티파이에 대해 가지고 또 독점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4월 30일에 스테이트 오브 오브젝션이라고 기소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이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에픽 게임즈와 애플의 소송은 5월 달에 변론이 종결이 됐고 이제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위해 장고에 들어간 상태고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사실 WTO 경쟁법 협상에서도 또 애플,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에 대해서 독점력을 국경을 넘어서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협약 등을 준비 중이고 전 세계가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한국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인앱 결제 강제를 막으려고 움직임을 지금 계속 시도하고 있고요. 공정거래위원회도 애플과 구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런 독점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좀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사가 난 게 아마존 분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구글 역시 이런 독점력을 남용해서 이렇게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무국장님 하나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인앱 결제를 하다 보면 산업 전반에서 부작용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인앱 결제, 지금 여기 정종채 변호사님도 마찬가지고 인앱 결제 강제를 했을 때 부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 간담회에서 한번 요약해보는 차원에서 인앱 결제 강제로 실제 산업에서 예상되는 피해나 부작용이 어떤 것이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주에 여기 계신 분들도 또 같이 참여하신 국제 세미나에서도 나온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일단 젊은 콘텐츠 창작자들이 우선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좀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구글이나 애플의 다 30%의 수수료를 지금 부과하는 게임 산업만 보더라도 실제로는 정부에서 게임 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그 다음에 인디 게임 사업자들 혹은 그런 사업자들을 중소사업자들을 중견기업으로까지 올리기 위해서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중견기업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현재 상태에서만 답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실제 한 달에 한 2,000개 혹은 4,000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의 게임이 올라가는 그런 경쟁적인 시장 상황 속에서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그런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나서 일정 정도의 수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30%의 수수료를 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개발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 정도는 얼마 안 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콘텐츠라고 하는 것들의 어떤 소비 패턴들, 흐름들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도 마찬가지고 이따가 그 협회장님 오셔가지고 말씀 주시겠지만 웹툰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에 대한 수명이 길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여가지고 콘텐츠를 생산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채 6개월이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수익을 발생시켜서 이후에 또 개발을 한다든지 또 다른 콘텐츠를 창작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30%의 수수료는 적지 않은 부분이고 그러면 현재와 같은 그런 상태만 답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일단 있을 수 있겠고요. 게임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규모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문화적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글로벌 원빌드로 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이제 웹툰이라든지 웹소설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막 풀뿌리에서 조금 더 산업이라고 하는 형태 정도로 규모를 갖춰가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30%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형태가 된다. 물론 그 밖에 방법들도 있다고 하긴 합니다만 이용자들이 모바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단계에서 그 밖에 지불 방법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거의 강제하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웹툰이 굉장히 성장을 해서 가고 있다 혹은 웹소설 시장이 이제 펼쳐지고 원소스 멀티유즈의 어떤 원천으로서 작동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형태를 가지고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이 또 하나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아마 이 채널을 통해서 시청하셔서 잘 알겠지만 매치그룹이라고 하는 소셜 디스커버리 그룹이라고 하는 이제 그 기업에서도 그 마크 뷰즈 부사장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기업도 용기 내서 나와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사업자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산업에서도 이제 저희가 이런 비슷한 세미나를 하거나 이런 비슷한 것에 기고를 부탁한다고 할 때도 무서워서 못한다고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왜냐하면 지금 방금 사무국장이 말씀하셨지만 수수료도 문제지만 이제 거래 거절에 관한 부분들도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피해와 부작용이 예측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이어서 좀 질문을 사무국장님께 다시 드리면 그럼 국회에서 지금 이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 관련된 그 법안이 7개 정도 나왔고 또 이번에 또 민주당에서 또 하나의 공정위 관련된 법안도 하나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 이게 발의가 되면서 했었는데 왜 이렇게 입법이 통과가 안 되고 계류가 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냥 한번 과감 없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입법자들은 국민들을 대표해 가지고서 법을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원래 입법 목적들 이외에 부작용들에 대한 고려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이제 조금씩 흘러나오기는 합니다만 부처 간의 이견들 그다음에
미국에서의 어떤 통상 압력에 관련된 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이제 들려오기는 합니다. 근데 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이제 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에 있는 젊은 콘텐츠 창작자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막 발돋움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에 그들이 젊은 시절을 바쳐가지고 노력했던 노력의 성과를 얻어가려고 하는 시점에 수수료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들의 노력이 평가절하되고 희망이 꺾이게 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입법자들께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국내에서도 뭐 이제 구글이나 애플 등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자기네의 어떤 결제 수단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가장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들의 어떤 이익을 도모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 아시다시피 요즘에 핀테크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다양한 결제 수단들에 대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가장 가까운 일례로 그동안 국내에서도 공인인증서에 기반한 것들만 인정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다양한 수단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뭐 구글이나 애플이 이야기하는 그런 안전한 결제 수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한 10년 전쯤이면은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최근에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국내에서도 정부에서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한 산업 활성화를 꾀하려고 하고 있는 와중에 그런 식으로 가장 큰 모바일 시장에서 접근이 차단이 되거나 혹은 기회를 잃게 된다면 정부에서 추구하는 방향과도 맞지 않다라고 하는 점들까지 고려해서 입법자들은 조금 더 폭넓고 좀 심도 깊은 논의, 그 다음에 그런 고민들을 실제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사전에 질문지 없는 질문을 좀 변호사님께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마찬가지로 왜 국회에서 이 통과를 주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 하나와, 만약에 지금 이제 국회나 아니면 산업계에서는 이번 달 안에 소위가 통과가 안 되면 좀 힘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법적인 부분을 문외한이라 좀 무식한 질문 하나 드리면, 만약에 설사 10월에 이 정책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10월 이후에라도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거를 규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그 두 번째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구글에서도 아마 또 애플에서도 이런 주장을 아마 법률적인 주장을 하겠지만, 현재 10월 통과 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이 돼서 금지 법안이 나오더라도 법률적으로 소급 입법은 아니다, 그러니 문제 없다라는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근데 그건 뭐 법률적으로 맞는 얘기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입법 공학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 통과를 시키려고 하면 어떤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시행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고 하자. 시행됐으니까 그로 인해서 얼마나 부작용이 있는지, 오히려 부작용이 없는지, 오히려 좋은 효과가 있는지를 보고 나오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거에 대해 가지고 반박하거나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입법공학적으로는 시행되기 이전에 통과돼야지 되는 거죠. 만약에 시행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결과를 보고 반영해가지고 오류를 수정하는 입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10월 이후에 바로 통과시켰더라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그 입법공학을 고려하지 않는 공허한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국회에서 왜 통과가 되지 않느냐. 국회의원들 참 자질이 높고 일을 참 열심히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큰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얼마 전 작년에 있었던 USTR, 올해 초에 있었던 USTR의 그 의견 표명과 뿐만 아니라 이제 아마 여러 경로로, 아주 많은 경로로 미국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로비가 들어오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거는, 제가 2010년에 미국 GM과
한국 GM 자동차의 경영권을 두고 제가 그 협상 대표로 협상을 했었는데 그때 사실 국무장관이든 힐러리가 방한해서 압박을 했고 심지어는 저희가 들은 얘기로는 대통령들 간에 있었던 환담자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다고 했었거든요. 그만큼 압박이 심한데 결국은 그 당시에 그걸 다 압박을 물리치고 해결을 해냈습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압박에 이렇게 굴복한다는 거는 그거는 좀 더 큰 틀에서 이게 할 수 있는 힘이 돼야 될 거고요. 다만 이번에 있었던 것 중에 좀 특이한 거는 USTR이 공식 표명을 했다는 거는 상당히 그 임팩트가 있어요. 아마 그런 부분은 우리 그 국회의원들의 신중론을 대세로 심어주는데 상당히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 외에 기본적으로 이게 그 글로벌 기업들의 그 엄청난 그 로비와 법률적 비용 투입을 감안해야 됩니다. 이거 좀 업계에서 있는 소문으로 벌써 100억이 넘는 돈이 투입이 그 법률 비용으로 지출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들은 엄청난 자원과 전문가들을 투입을 해서 국회의원들을 사실 나쁜 의미의 로비가 아니고요.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고 이게 이거의 이게 부작용이 과장되고 있다. 또 심지어는 글로벌 하기에는 우리 주장과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 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당황감을 느끼고 있다. 이게 국익을 해친다라고 하는 논리적인 설명. 사실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스피커가 하나밖에 없거나 목소리가 작은 것보다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궤변이라도 많은 스피커가 크게 떠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들 때문에 국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처음에는 그 인해결제 강제를 하는 법을 지지하다가 조금 신중론, 오히려 반대로 돌아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저희 계속 지난주 그 글로벌 포럼하고 계속 연결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레즈나콥 의원도 그 발의를 하고 나서 하원에서 통과를 하고 나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로비스트가 거의 대부분이 와서 자기에 있는 뭐 보좌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엄청나게 압박을 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랐다라는 것이고 자기를 지지해주는 또 자기들과 함께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 카프라고 하는 기관에서도 엄청나게 압박을 많이 느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다만 이제 그 법안이 시행이 된 다음에 아까 이제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입법공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한 가지 우려는 이제 제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도 애플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한국에서 이런 법안이 통과됐을 때 또는 이런 정책이 통과됐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면 이제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공개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니터링을 한 후에 입법을 결정하자라고 했을 때에는 데이터가 공개가 되지 않았으니까 모니터링이 불가능한데 그럼 그들이 그냥 주장하는 결과에 대해서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굉장히 우려가 될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도 공식적인 로비스트 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제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또 로비를 하고 있다라는 점. 로비라는 게 뭐 부정적인 요소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어떤 뭐 연구 결과라든지 아니면 의견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국회라든지 이런 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러한 점들이 어떤 돈의 논리라든지 아니면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좀 결정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어떤 그 독점력을 이용한 시장 지배력을 통한 이런 독점력을 좀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좀 그런 통상 사이드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 통과 관련해서 또 계속 정동치 변호사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통상마찰 우리 계속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를 들면은 이것
것들이 이제 법안이, 그러니까 그 정책이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정책이 시행이 되고 나서라든지 또는 그 전에라도 이 법안들이 통과가 된다면 이게 통상마찰을 우려하는 시선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야당에서 이 반대하는 주요 논리로서의 것들을 좀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정말 통상마찰 우려가 있습니까? 저희 계속 반복적으로 질문 드렸지만 계속 이걸 가지고 반대 논리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통상 마찰이라는 게 사실 마찰을 일으키면 마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찰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반박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법률적으로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이 국제통상규범에서 이제 ISD의 대상이 되는 규범 기준들이 물건에 관련한 기준들이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국민 대우, 그러니까 외국 기업이라도 내국 기업하고 똑같이 대별해야 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최혜국 대우, 제3국의 보다 최소한 같이 동등하게 대우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비차별적 대우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명국가의 기준인 최소 기준 대우. 그러니까 뭐 또 다 하더라도 차별은 아니지만 최소한 당연히 받아야 될 정도의 그 기준은 적용시켜줘야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관련 간접 수용이에요. 간접 수용 뭐냐면 대부분 이런 거죠. 투자를 할 때 없었던 제도가 갑자기 만들어져서 권리가 박탈되면 그거는 사실상 수용이나 마찬가지니까 안 된다라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비차별적, 그 다음에 원래 없던 제도에 대해 가지고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익을 침해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우연히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는 기업이 또는 불이익을 입는 기업이 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는 내국민 대우 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그 국제 판례들이. 그런데 우리 건 같은 경우에는 이 인앱결제에서의 그 독점적 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구글과 애플, 플랫폼 기업들이 구글과 애플이 독점적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결과적으로 외국 기업이고 불이익을 받는 것 같지만 기준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국내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간에 그 독점적 사업자라면 다 적용되는 일반법이 지금 전기통신사업법이라서 이걸 가지고 내국민 대우 원칙을 해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원래부터 없던 제도이냐,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앱결제 강제로 조사를 하고 있고 아마 결론을 내겠지만 원래부터 독점적 사업자는 자기들 마음대로 사업을 하면 안 되고 시장의 질서를 지키는 숭고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전기통신사업법 내에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없는 금지 의무를 새로운 입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간접 강제의 기준에 위반된다고 볼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러면 과연 이게 그 최소 기준 원칙에 위반되느냐? 최소 기준 원칙은 그 공익과 사익을 비교하는 비교 형량이 핵심이거든요. 사실 인앱결제 강제를 하지 않더라도 얼마 전에 그 에픽과 애플 소송에서 그 애플의 CEO 팀 쿡이 나와서 최후 변론한 것이 그거거든요. 본인들은 돈을 생각하지 않고 사용자만 생각한다. 또 하나는 인앱결제 강제가 오히려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입는 공익이 너무 크고 사실 애플이나 구글이 다른 방법으로 과금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사익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사실 그 국제법 학자들은 이게 통상 압력을 거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다들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통상 압력에 대한 주장은 사실상 전혀 근거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혹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질문 같은 거 혹시 아니면 의견 같은 거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관련해서 모아가지고 같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통상 마찰에 대한 것들은 큰 우려가 없다라는 것이 뭐 학계의 약간 어느 정도의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또 판례적으로도 또 경험적으로도 그렇다는 얘기가 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이런 걸 추진했던 이제 매치그룹의 그 마크 부사장이나 아니면은 레지나 코브 의원도 이제 이야기할 때 이런 문제는 없다, 오히려 이제 글로벌하게 컨센서스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또 글로벌적인 연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이 인해 결제를 강제를 방지하는 법안을 통과했을 때 그 우려되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면보다는 이것들이 이제 통과돼서 어떻게 보면 경쟁 시장을, 이런 인해 결제에도 마찬가지로 경쟁 시장을 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한 우려는 뭐냐면은 이미 애플이나 아니면은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이런 모바일의 OS 시장에서 거의 독점적인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뭐 따지고 보면 과점이라고는 하지만 그 두 디바이스에서의 거의 독점적인 사업자고, 이미 그 OS 시장에서 개발에 대한 부분 또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 수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까지 이것들을 가져가서 강제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혁신이라든지 경쟁을 좀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이제 미국에서도 또 한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많고 금지를 해야 한다, 이런 인해 결제를 강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지를 해야 된다는 것들이 좀 많은 의견이 있었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국회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여야에서 이제 그 7개의 법안을 만들어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좀 이렇게 안타깝게 통과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많은 의원분들께서도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그 소위에서는 좀 전향적으로 한번 통과를 해주시는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서범강 회장님께서 지금 조금 늦게 오셔서 저희가 질문 순서가 좀 몇 개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좀 그냥 돌발적으로 질문을 드리면은, 만약에 이제 인해 결제 이 강제 수단, 그러니까 인해 결제를 만약에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지금 이제 국내 사업자들, 이제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한 국내 사업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쟁을 좀 활성화를 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뭐 좀 돌발적인 질문이라 얼른 생각 안 나시겠지만 두 분 의견을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해 결제가 독점적이니까 이렇게 강제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것들을 좀 경쟁으로, 예를 들어 경쟁, 뭐 원스토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앱 마켓이 좀 활성화가 되려면 어떤 좀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네, 일단 곤란한 질문을 하기 전에 그 서범강 회장님께서 오셔서 그 서범강 회장님 소개해드리고 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범강 회장님,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범강입니다. 네, 굉장히 핫한 그 협회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지금 이제 모셨으니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해 결제를 강제하는 행위를 이제 독점적으로 보고 이제 제재를 가하는 모양새를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웹툰산업협회에서 나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보는데, 인해 결제 관련해서 협회 차원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웹툰 시장에서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부정적일 것 같은 우려가 있는데요. 현재 웹툰 서비스가 구글 또는 애플의 생태계에 어떤 식으로 인해 결제를 적용받고 있는지, 또 수수료 비율이나 이로 인해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콘텐츠 사업자 입장에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제가 먼저 이제 하시는 말씀들을 지금 못 들어서 뭐 어떤 이제 상황으로 얘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 다 전문가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일단 저희 그 한국 웹툰 산업협회뿐만 아니라 이전에 제가 교류를 했었던 여러 컨텐츠 관련된 협 단체들이나 여러
뭐 창작자분들 혹은 또 컨텐츠 관련된 기업분들의 어떤 목소리를 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이번 구글 인앱 결제에 대한 어떤 강제 사항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이 강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적합한 필요에 의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어떤 시장 경제력에 대한 어떤 지배성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창작자분들이나 어떤 기업의 운영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소비자분들에게까지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모든 사람들의 의견들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이 시점에서는 이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국회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나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어쨌든 이 인앱 결제 강제가 사실 이제 이해관계자 문제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이제 소비자들에게도 이제 파급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월로 예정돼 있는 우리 계속 논의하고 있었던 구글의 인앱 결제가 강제로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어쨌든 웹툰 서비스를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 제공자 분들도 이제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건 결국에는 소비자에게 이제 전가되는 형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이제 이 웹툰 시장이 이제 산업화가 돼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또 진출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강제 정책이 글로벌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또 산업이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도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고요. 사실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웹툰이 굉장히 핫하다. 굉장히 뭐 트렌드하고 굉장히 뭐 핫하다 뭐 이런 어떤 주목받는 산업으로서 뭐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사실상 지금의 어떤 효과나 어떤 지금의 위치 이전의 상황을 봤을 때는 사실 이 웹툰이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기존의 그 인터넷 만화 웹툰이라는 것이 사실상 거의 이제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다. 어떤 유료로 서비스 되는 것에 대한 마치 이제 부록 같은 그런 개념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예전에는 지금처럼 웹툰 시장이 형성되고 웹툰 산업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지금의 어떤 시장이나 산업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사실 큰 역할을 하고 사라져간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제 컨텐츠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이제 돈을 주고 제대로 된 비용을 주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다라는 인식이 이제 되었고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웹툰이나 웹소설도 사실상 그 소비자들이 이용하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최소의 적당한 비용으로 제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형태로 시장에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지금처럼 이제 구글이 강제적으로 수수료를 인상을 해버린다면 사실상 이제 최소의 어떤 비용으로 이 책정되어 있던 것들이 인상되는 수수료에 맞춰서 사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역시 이제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제 소비자들의 부담이 증가가 되게 되면 사실 그 상태 그대로를 받아들여주는 소비자들도 있겠지만 그것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용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면 사실 성장하고 있는 지금 이 컨텐츠 산업 자체가 굉장히 이제 그 제동이 걸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예를 들면 시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지배력을 갖고 있는 구조의 기업들은 사실상 그 수수료에 맞춰서 이용 금액 자체를 높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제 지배력을 갖고 있지 못하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소비자들의 어떤 그 이용 추세에 맞춰서 가고 있는 기업들 경우에는 수수료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용 금액을 올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그런 활성화 자체가 운영하기 힘든 그 중소기업들의 형태는 침체될 수 있는, 도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했을 때는 저희가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인액 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가 높아지면 결국에는 웹툰을 포함해서 이제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것을 이제 누구한테 전가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협상력에서 힘이 없는 이제 웹툰, 예를 들면 공급자라든지 또는 만화가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분들에게 이제 그 어떤 비용을 전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소비자가도 오르고 그 힘없는, 그리고 좀 상대적으로 이제 협상이 떨어지는 콘텐츠 공급자들이 이제 손해를 보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수익을 많이 가져가지 못하는 구조가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플랫폼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그것들을 유통해주는 그 구글이나 애플도 굉장히 고마운 존재입니다. 시장을 만들어주고 플랫폼을 형성해서 결국에는 그런 컨텐츠를 유통해주는 기회를 제공해준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지만, 이것들에 대한 시장 가격을 어떻게 보면 강제로 행사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만화가분들, 웹툰 작가분들이 원치 않는 금액과 원치 않는 가격을 시장에서 형성을 시킨 다음에 어떻게 보면 소비의 수요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거는 조금 논외적인 질문, 뭐 인액결제 강제뿐만 아니라 논외적인 질문인데, 그 웹툰 산업이 이제 산업이라고 저희가 이제 칭한 지가 불과 몇 년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네이버나 아니면 카카오가 이제 그런 웹툰을 공급해주는 플랫폼을 사서 이제 뭐 6천억에 샀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마치 굉장히 큰 산업인 양 이렇게 이제 그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이제 뭐 산업이라고 하기엔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웹툰 시장에 대해서 이제 어떤 현실인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주목도 받고 있지만 이제 실제로 그렇게 뭐 잘 나가고 있는 것인지 그 현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웹툰이라는 시장, 웹툰이라는 산업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뭐 과대 포장을 하거나 하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어디를 가서든지 웹툰과 관련된 시장과 산업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웹툰은 아직 걸음마를 뗀 단계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의 가능성, 그러니까 걸음마를 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빠른 쟁걸음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시장 가능성을 봤을 때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웹툰 시장이나 산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바라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지금 당장의 성과가 엄청 대단하기 때문에 웹툰 시장과 산업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거는 지금 이제 웹툰 산업이 기지개를 켜는 단계에서 성장 과정에 있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웹툰 시장과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2, 3년 안에 굉장히 단기적으로 단물만 쪽쪽 빨아먹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50년, 60년, 뭐 나아가선 100년 이상 굉장히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큰
큰 가치를 지닌 시장과 산업으로 진정하게 자리를 잡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웹툰 산업협회를 비롯 많은 창작자분들과 기업분들께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단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처럼 이제 구글 이넷 같은 이런 강제 조항들이 그런 걸음마나 준비하는 단계에서의 어떤 시장의 활성화나 성장을 조금 저해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희 이제 미디어 산업 얘기할 때 이제 CPND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인데 이제는 IP가 그 앞에 붙습니다. 그래서 IP,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그다음에 사용자 이렇게 이제 확장된 프레임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IP 공급 차원에서 또 세계적으로도 이제 웹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그런 그 시장의 흐름에서 아주 조금인 그 인앱 결제가 이제 이런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는 큰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회장님의 말씀이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저희가 질문지에는 없는 질문인데요. 국회에서 이제 법안을 올려서 이제 노력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뭐 많이 논의가 됐는데 이제 정부에서는 그러면 이런 인앱 결제 강제를 방지하기 위한 또는 어떤 이런 좀 그 컨텐츠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씩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금까지 저만 계속 좀 말씀을 네. 드린 것 같아서 다른 전문가들의 네, 그럼 변호사님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이젠 뭐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플랫폼 기반이 되는 경제가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경쟁 정책을 얘기한 것이고 하나 더 이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 정부에서 이제 이런 전기통신사업법을 꺼내는 거는 외교 압박 문제 때문에 쉽지가 않아서 국회가 하는 것이 맞고요. 말고 정부는 산업 육성 차원에서 사실 한국에서도 새로운 플랫폼 기업들을 또 발굴하고 지원하는 이런 산업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한국은 네이버나 카카오, 쿠팡과 같은 다른 나라에서는 유대를 찾을 수 없는 독자 플랫폼을 만들어서 좀 또 이제 세계적으로 영향을 높이고 있는 잠재력 있는 우리 그 산업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서도 저희는 유럽이나 EU나 또는 다른 나라들이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제 플랫폼 기업을 더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산업 정책을 펼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웹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주 큰 강점과 또 한 발 더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국가에서 웹툰 콘텐츠와 또 웹툰 보급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무국장님. 저는 이제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여러 가지 콘텐츠 산업들에 대한 지원 정책들 펼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앱 관련해서는 뭐 소프트웨어 관련된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조들은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정 변호사님 지금 잠깐 말씀하시는 거와 연계해가지고 말씀드리면 웹툰에는 K-웹툰이라는 표현을 안 쓰죠. 웹툰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의 망가와 달리 한국만의 이제 독특한 고유명사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지금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풀뿌리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다양한 창작이 이루어져야 그 중에서 진짜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을 만한 것도 전 세계인들한테 어필할 수 있을 만한 것도 혹은 그 중에는 그렇지 못한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다양한 창작물들이 창작이 되고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그나마 산업으로서 그 다음에 조금 더 항상 얘기하는 무슨 뭐 K-팝, 뭐 K-뭐 이렇게 붙은 것들처럼의 지위를 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웹툰이나 웹소설들은 최근에는 다양한 다른
미디어 콘텐츠들의 그 소스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런 원천 소스들에 대한 창작 부분이 막히는 일은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국회로 좀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아무리 인력 양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산업진흥 정책들을 펼치고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교육 훈련을 받은 창작자들, 이제 그들이 뭔가를 창작을 해냈을 때 과연 젊음과 노력의 시간들을 보상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인앱 결제 수수료라고 하는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통상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야겠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국내 창작자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소위 K 콘텐츠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 소스라고 하는 부분들, 다양한 창작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에도 한 번 더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앞서 두 분 모두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저희 조금 전에도 발언을 했었지만 사실 이제 웹툰 자체가 유료 서비스로 정착을 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앞으로 시장 이제 저희가 유료 서비스가 정착이 된 걸 웹툰의 이제 1차 도약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제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웹툰 앞에는 K 웹툰이란 말을 붙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자랑스럽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이 웹툰은 이제 저희 대한민국에서 먼저 시작된 거이기 때문에 이제 이 해외로 뻗어나가는 이 웹툰이 인정받는 현재의 시점을 제2차 도약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 있어서 일단 저희가 이제 해외로 나가는 데 있어서 문이 열리면 앞으로 저희가 나가는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외부에서도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다양한 시도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럴 때 이 시장이 제대로 이 안정되고 지금의 현재 상황들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그 다양한 그런 기회들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굉장히 실력 있는 창작자 분들과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쉬운 건 어떤 현재 자체의 어떤 그 좀 트렌디한 인기 있는 장르에 대해서만 좀 편중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더 성장하고 경쟁력을 갖고 탄탄해지기 위해서는 그 외에 다양한 장르에도 조금 더 신경이 써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좋은 작품들과 실력 있는 창작자들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르에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플랫폼들도 조금 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들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좀 더 그런 좀 다양성 장르에 대한 작품들과 플랫폼들의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상 정부에서도 많은 컨텐츠에 대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 정책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불만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다만 한 가지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왕에 지원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라면 실제 창작자 분들이나 실제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고 현실적으로 원하는 그런 지원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금 더 현실적인 목소리를 듣고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제 국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이런 구글 이앱이나 기타 필요한 정책들에 대해서 사실 목소리를 내주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다들 각계에서 필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고 굉장히 뭐 바쁜 그런 시간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필요하다 생각하고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역할을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참에 국회에서도 조금 더 귀 기울여서 좀 강력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세 분의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 결국엔 정부에서는 일단 이런 창작자 분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웹툰뿐만 아니라 뭐 1인 미디어라든지 아니면 뭐 유튜버라든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창작자들이 창작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깔아줘야 되는 것인데, 정부 역할은 이제 그런 지능 정책과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어떤 경쟁의 상태를 좀 방해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또 제가 좀 살짝 조사해 본 바로는 이제 그런 이제 미디어 쪽에서는 이제 이걸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 서 회장님께 그 질문 드렸던 것처럼 일단 이렇게 인앱 결제가 강제가 되면, 또는 이런 공정 경쟁 환경이 좀 저해가 되면 어떻게 소비자들의 피해가 될 것인가, 이용자 보호에 저해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도 정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공정거래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논의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다라는 점은 이제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종태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키는 국회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국회에서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좀 저는 계속 오늘 또 마찬가지지만 고민이 되는 거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여야가 공통적인 그런 어떤 생각으로 여야가 이제 법안을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안 되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역시 이제 글로벌한 이제 빅테크, 소위 말하는 빅테크 기업의 힘을 느낄 수 있다라는 점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이, 그러한 이제 독점 지배력들이 발휘가 되면 될수록 결국에는 또 이제 분할에 대한 어떤 수요를, 정책 수요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이제 적정한 수준에서의 어떤 시장 지배력을 좀 발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는데요. 뭐 계속 이제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각자 세 분이 생각하시는 이제 인앱 결제를 좌초해야 되는 이 강제 법안, 그러니까 강제 방안을 이제 좌초시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 한 가지도 좋고 여러 가지도 좋고 각자 좀 의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이번 사실 이제 4월 30일 날 EOE 집행위원회가 애플과 스포티파이에 대한 독점력 남용에 대해서 이제 기소를 했거든요. 스테이트먼트 오브젝션을 발송을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시장 지배력을 높이 보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저는 그 당시에도 이제 애플과 구글은 각자의 영역 iOS와 안드로이드 계열에서 각각 다 독립적인 시장 지배자고 독점자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제 사실 다른 분들은 좀 동의를 하지 않았죠. 근데 이번에 이제 EU 집행위원회가 저하고 다 같은 견해예요. 그래서 애플은 iOS에서는 자기 왕국을 가지고 있는 독점자고, 마찬가지로 구글도 마찬가지죠. 그만큼 더 강력하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강력하기 전에 지금 더 이제 전 세계가 나서서 힘을 좀 빼고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로 제가 가장 우려스럽게 보는 건 뭐냐면, 이 각각 강력한 구독의 지배자 둘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자기들끼리 안 싸우고 협력 체계를, 카르텔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에도 보면 애플이 먼저 30% 가격을 맨 처음에 만들었고, 이제 구글은 따라갔고, 또 작년에 애플이 이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한 불똥을 피하기 위해서
매출 100만 불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는 15% 낮춰주겠다라고 했고, 이번에 구글이 똑같은 걸 또 따라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둘이서는 가격 경쟁을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둘은 공고히 자기들 영역을 지키고 독점자로 살고, 그렇다면 나머지 있는 그 자기들의 경쟁자인 다른 앱마켓 사업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는 게 자기들의 이익을 가장 공고히 하는 전략인 걸 잘 깨닫고 있는 거 아닌가. 결국은 보이지 않는 카르텔을 둘이서 형성해서 패러다임이 바뀌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최대한 이런 정말 저 변호사가 이런 속된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빨대 꽂고 꿀 빨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늦었다고 하지만 늦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무국장님. 저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과 뭐 계속 콘텐츠 관련돼서의 우려점들 이야기하는 게 뭐 다른 식으로 이용을 하면 되지 않느냐, 웹에서 이용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도 하실 수 있는데요. 최근에 미디어를 이용하는 행태들을 보면은 거의 다 모바일을 통해서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들이 기반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도 다 앱의 형태들을 통해 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앱을 통해서 콘텐츠를 이용하게 되고, 이제 그 상황에서 30%의 수수료를 강제하게 된다면 실질적인 피해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뭐 그런 차원들까지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들, 그걸 마지막으로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 회장님께서도. 예, 지금 뭐 사무국장님께서도 변호사님의 말씀에 동의해 주셨지만 일단 저도 제일 처음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예, 저도 그래서 변호사님 말씀에 강하게 일단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이제 그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와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이제 같은 하나의 덩어리의 개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으나 사실 이제 윈도우와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서로 다른 것이다라고 이제 그 결론이 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구글에서는 웹스토어와 이 결제 시스템 자체를 하나의 덩어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보기에는 이 앱스토어와 구글 결제 시스템은 저는 다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서 반드시 앱스토어를 이용하려면 강제적으로 구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이 개념 자체는 사실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이런 좀 자율경제 시장 체제에서 사실 이제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그러면은 그 현재 그 넷플릭스처럼 이 외부에서 웹을 통해서 결제를 하면 모바일에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조차도 사실 강제적으로 이 앱 생태계에 존재하지 못하게끔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이 좋지 않은 이 독점 지위의 어떤 강제적인 행동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도 굉장히 이제 다른 어떤 좋지 않은 그 사례들을 파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그 점에 대해서도 변호사님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세 분이 하신 말씀 한번 종합해 보면 결국에는 이제 시장을 어떻게 획정하는 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니까 시장들의 독점권을 남용했을 때에는 결국에는 이제 좀 혁신을 저해하는 것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서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윈도우와 이제 익스플로러를 이제 끼워 팔았을 때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미국 정부라든지 시민사회에서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금과 같은 혁신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우려점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독점이라고 하는,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시장 독점이 되면은 이제 독점 가격을 형성함에 있어서 결국에는 사중 손실이라고 하는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경쟁 시장에서의 가격
설정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 종합되다 보면 이 시장의 독점이 고착화되고 또 가격에 대한 설정을 마음대로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산업 발전을 다 이렇게 저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으로 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이런 인액 결제 강제를 방지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이렇게 누적되면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결국에는 이제 힘없는 국가라든지 힘없는 산업이라든지 힘없는 기업들은 결국에는 이제 경쟁력을 만들지 못하고 이제 퇴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다양성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강제를 방지하고 이제 시장의 어떤 다양성이라든지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진행하지 못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닫을수록 혁신은 저해되고 열수록 혁신은 확장된다라고 하는 여러 격언 아닌 격언이 있는 만큼 그 두 독점 기업들도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막바지인데요. 혹시 뭐 못하신 말씀이나 뭐 이런 부분들 의견 있으시면 한 마디씩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없으면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꼭 하고 싶었던 말인데요. 그러면 이제 구글이나 애플에서 얘기하는 건 우리가 앱 생태계를 앱 마켓을 열고 앱 생태계를 유지하고 이러는 그 비용과 보상은 어디서 받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인액 결제 강제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논리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그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시장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시장별로 돈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앱마켓에서 앱마켓 수수료를 받든지 등록료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왜 그러면은 구글과 애플은 이렇게 여러 단계를 합쳐가지고 마지막에 있는 인액 결제 시스템에서 수수료로 다 받으려고 하느냐? 이게 바로 그 독점자들이 하는 수직 통합을 통해 가지고 전체 프로세스를 다 합쳐서 퉁쳐서 가격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격을 지불하는 사람들은 이게 비싼 것 같은데 비싸다고 얘기하기 참 어려워요. 어느 쪽에서 비싸게 받는지를 모르잖아요. 이 모든 그 파이프라인의 부가가치를 한 가격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만약에 인액 결제를 잘라버린다고 하면 인액 결제는 별도로 과금해야 되고 나머지 그러면 결국 뭐겠습니까? 앱 마켓 하나 열어놓고 30%를 가져가느냐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퍼레이팅 시스템부터 쭉 다 모든 걸 다 하고 본인들이 수직 통합을 한 다음에 가격을 구성하면 인앱 결제 강제 수수료 때문에 30%인지 아니면은 앱 마켓 때문에 30%인지 참 답변하기 어렵거든요. 이 점을 구글과 애플은 노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됐냐면 인액 결제 강제로 가다 보니까 원래 애플은 폐쇄형인데 구글이 그래서 개방형이라서 칭송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구글마저도 폐쇄형으로 같이 닮아가는 카르텔 형태를 갖고 있는 거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입니다. 이런 점들에 비춰보더라도 인액 결제 강제는 반드시 저지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혹시 다른 두 분도 의견 있으실까요? 저도 그럼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저희가 수수료 30%라는 그 숫자에만 조금 집중하게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30%도 30%지만 지금의 이 강제 결제 시스템에 대한 통합 자체를 통해서 사실 지금 애플과 구글이 이제 좀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저희가 좀 문제로 꼽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 안 그래도 세계의 각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수집하고 있는 차원에서 이 결제 시스템까지 구글의 것으로 강제적으로 통합이 되게 되면 이런 어떤 다양한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조금 더 강력한 그런 독점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환경이 구축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구글도 그 부분을 분명 계산에 넣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0%라는 숫자도 숫자지만 그 이상의 좀 더 큰 개념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지금 다 모든 분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독점력에 대한 또 시장 지배력에 대한 남용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글이 이런 그 방안들을 이렇게 강제를 한다고 한다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뭐 회계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뭐 각종 데이터들을 공유하고 그것들을 시장에서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뭐 여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케이지지 말자라고 하는 애초의 설립 이념을 잘 따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굿 인터넷 클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